오늘 아침 민주당에서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유는 당내 성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세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당내에서 성비위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고개 숙여 드리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 자체도 충격적인데요. 최초 이 성비위 문제가 제기됐던 시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네, 삼선의 박완주 의원은요, 지난해 말 보좌진에 대한 성추행 신고가 접수가 됐고 최근까지 당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긴급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고요. 삼선의 박완주 의원을 당내 성비위 혐의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박완주 의원 하면 천안에서 을지역구 내리 3선, 당내 중진, 주요 직책도 맡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3선을 했고 또 이제 학생운동 출신이고 또 안희정 캠퍼스 일도 했었고요. 본인이 사실은 이 성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본인이 왜 그걸 잘 모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본인도 이런 비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제가 자료도 다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본인이 비판받고 제명받는 것 또는 제가 볼 때 의원직까지 제가 볼 때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그건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얼마나 큰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까? 이런 식의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일어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비판의 대상에 있어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번 이런 일 때문에 더 이제 이게 폭증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제 다른 의원들까지 제가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고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 저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의원직도 저는 이제 그거는 국회에서 통과될 문제지만 심각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앞으로도 계속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비판 받을 건 받고 잘못한 건 사과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주 의원 프로필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박완주 의원 3선입니다. 충남 천안을 이 지역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천안을 내리 3선 학생 운동권 출신 굳이 밝히진 않을게요. 서울시내 모 대학 부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86세대 정치인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안희정 캠프 대변인 그리고 2017년 대선 때도 당시 출마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캠프에 있었어요. 참 공교롭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완주 의원, 참 공교롭습니다. 당 정책위원장도 있어요. 정말 공교롭습니다. 당 차원에 제명했다는 건 뭐예요? 자체 감사 결과 어느 정도 상당히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해 말이면요. 대선 코앞입니다. 이거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정말 민주당이 입단속했을까요? 참 이런 상황을 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명준 앵커도 굉장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분노를 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실 겁니다. 어떻게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이 전직 이 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비로 인해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정책위 의장을 그때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졌다. 정말 반성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이에요. 자, 그러던 분이 버젓이 지난해 12월 달에
자신의 보좌진과 관련한 아주 이 추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몇 달을 거쳐서,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피해자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한 항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아마 주변에도 알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대선 기간 중에 전혀 이게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에야 또 이게 불거졌고, 또 이 불거진 것도 실제로 이제 아마 이 피해자가 문제 해결의 어떤 의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 좀 이제 다른 차원에서 좀 확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국회 차원의 문제적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오늘 당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갑작스럽게 왜 이 제명이라는 이야기 나와서 제가 잘못 봤나 생각이 들었어요. 박완주 의원은 뭐 삼선의 이 중진이고 뭐 대표적인 86세대의 한 국회의원입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지금 보좌진 협의회에서 이것 말고 더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대체 끝이 어딜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이 민주당 비대위를 구성해서 지금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박지원, 이 26살의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을 넣었는데 이 박지원 위원장이 누굽니까? N번방 사건. 바로 그걸 지금 폭로했던 지금 이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앞에 전면에 공동 비대위원 자리를 내세워서 당이 달라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 중진이고 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 이런 일이 있었고 왜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이 밝혀졌는 것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거는 뭐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회 차원에서 이 윤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드시 제명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완주 의원이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마주한 고통의 크기를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군은 유족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또다시 불거진 또 다른 공군의 성비위 사건은 군대 내 여성 인권 수준과 폐쇄적인 병역 문화를 짐작케 합니다. 군의 자성과 환골 탈태 수준의 개혁 없이 재발 방지 대책은 공연불에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박완주 의원이 조금 전에 들으신 공군 내 성비위 사건에 목소리를 낸 것뿐 아니라 또 다른 성비위 사건에도 목소리를 낸 바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사건이 불거진 직후였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우리 사회는 지도층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야말로 공연불이 됐고 또 부메랑이 돼서 본인을 겨냥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전여현 평론가님, 지금 공동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이런 사건에 뿌리 뽑고자 전면에 나섰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지금.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대표적인 N번방 사건을 추적해서 그 심각성을 온 국민에게 알린 추적단 불꽃 출신입니다. 그런 이력을 통해서 나중에 민주당에서 영입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젠더 정책에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 시점에 박지원 비대위원장 당시 디지털 선대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임명을 하면서 그래도 많은 2030 여성들에게 마음을 조금을 돌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박지원 위원장을 영입한 것은 성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는 단호하게 하겠다. 정말 여성들과 피해자 입장에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계속 이런 사건이 반복되다 보니 박지원 위원장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요? 진심으로 고통스럽다.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이런 사건과 실무를 해봤었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도 중요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돕는 것이고 2차 가해가 없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앞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박완주 의원 성비위권 말고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보가 쇄도하고 있답니다. 당내 제보가 쇄도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한탄한 줄 아세요? 우리 당이, 즉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런 얘기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선거와 연계시켜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최진봉 교수님, 코앞에 다가오는데 선거 지금 초비상? 이 초비상 갖고는 말을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악재가 터지면 선거에 나온 사람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뭐 예를 들면 선거에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뒤에 다 발목 잡는 거죠. 네. 정말 그러니까 한심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더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경각심을 갖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행동해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냐고. 지금 뭐 보좌진들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다는데 저게 계속 연달아 터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선거 다 그냥 망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고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물론 지금 보좌진이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슈화되고 여론화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한테는 엄청난 악재예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서. 지방선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든지 좀 열심히 싸워보려고 하고 경쟁해보려고 하는 많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감을 주는 거냐고요. 저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제가 일단 이런 문제가 있는 거 다 드러내서 다 고백하고 문제 있는 거 바로 잡고 문제 있는 사람 처벌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면 정면 돌파가 안 돼요. 네. 뭐 지금 당장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다 드러내서 바로 잡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청문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른바 헛발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모 발언, 한국 3M 발언에 이어서 또 다른 3탄이 나왔어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여가부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동안에 여가부에서는 어떤 기획도 어떤 프로젝트도 소신 있게 진행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갈 것 같습니까? 국민들과 여가부, 공무원에게 돌아가겠죠.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신규 사업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입니다. 첫 질의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이다라는 것이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고통이다라고 잘못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입니다. 어제 저 청문회 혹시 보신 시청자분들은 귀를 처음에는 의심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질문지를 미리 여러 번 읽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제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들이 9명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2급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인턴까지 9명의 보좌진을 하는데 이게 1년 연봉으로 치면 한 6억 원 이상을 들어가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만큼 많은 보좌진들을 이렇게 어쩌면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보좌진들이 없어요. 몇 명의 국회의원에 1명 정도 있는 거거든요. 네. 다 본인들이 준비를 합니다. 자, 근데 9명이나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진들이 뭘 하겠습니까? 다 이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팩트 체크하고 사실관계하고 질문지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세영 의원이라고 계셨어요. 조순영 의원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질문하신 걸 보면 질문지를 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치고 들어가면 정말 꼼짝 못하게 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 다 준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 정도는 돼야지만 이 국회의원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평소에
국회 도서관 가셔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맞아, 공부하는 네. 그 의원으로 유명했잖아요.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이 청문회나 이런 이 상임위가 열리면 질문지 하나도 안 보고 바로 질문합니다. 근데 이번에 초선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하. 정말 코피 터지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적어준 질문지도 못 읽고 있어요. 이게 과연 정말 이 국민들 많은 세금 들여서 정말 이렇게 국회의원들 활동하러 정말 세금으로 주는데, 세비를 주는데 과연 저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 이모와 이모도 구분 못하고 정말 3M과 이름도 구분 못하는 또 저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참 총선이 제가 볼 때는 참 큰 문제가 된다 생각이 드는데 정말요 국회 초선이면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적어준 원고마저도 몰리는 그런 상황. 참 우리 국민들 보기에 답답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마디 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무능한 국민이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를 삼으면서요. 대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고 아무리 국민에게 민주당이 화가 났어도 소위 국계론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국계론은요. 국민 개돼지론의 줄임말입니다. 국민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이 국계론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치인이 자기가 펼치고자 하는 뜻이 아니면은 의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민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네, 전혜연 평론가님. 예, 저는 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바로 조 의원님 담당 막내 기자였었는데 아하. 질문지 좀 주세요 하면 질문지가 없다고 해서 제가 기사 쓸 때 굉장히 고생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한 의원이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뭐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장관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도 안 한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발언과 국방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자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걸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네.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막을 내렸지만 이분은 지금도 활동 왕성히 하고 있는 바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인데 모 신문과 인터뷰를 한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영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궁무진한 공화국 무력의 강세를 과시하며 위험찬 미사일 종대들이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륙선으로 나가는 전투 비행기들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탁현민 전 비서관의 인터뷰가 이 영상과 즉 북한의 심야 열병식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 열병식, 그동안 봐오던 열병식과 다를 바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심야입니다. 어허. 2010년 10월 10일 자정에 이게 진행이 됐는데 조선인민군 창설 이래 야간 열병식이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후에 4차례나 연이어 야간 열병식이 열렸는데 네. 당시 이거에 대해서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요. 야간이어서 이 공개된 신형 무기의 식별이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략적인 판단이 아니었나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네. 어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네. 4년 전 당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에게 내가 북한 열병식 조언을 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2018년 현송월 단장과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마지막에 만났을 때는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다. 밤에 해야 조명을 쓸 수가 있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연출되니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네. 이후 북한은 계속 밤에 열병식을 했는데 북한의 연출이 조금씩 세련돼져가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일단 놀라운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볼게요. 2018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남북 합동 공연 당시에
탁현민 당시 비서관과 현송월 당장이 같이 회의하고 준비하는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안 해주시고 자, 한 걸음 나오세요. 인사부터 할게요. 인사는 어쨌든 센터에 계시니까 여기 맞춰가지고 다 같이 일단 먼저 한번 15분 안에 정리하세요. 네. 감독님 뭐 하우스 오픈이요. 같이 행사를 공연을 준비한 기간이 오래여서 정들었을 수 있죠. 앞서 다정하게 인사하는 두 사람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전혜연 평론가님 왜 굳이 이 시점에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내용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추정컨대 아마 탁현민 전 비서관이 비서관을 하면서 또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했던 일 중에서 본인에게 굉장히 이게 감동적인 일로 아마 합동 공연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에피소드를 얘기하려다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발언은 누가 봐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더군다나 지금은 전 비서관이지만 인터뷰하던 시점에는 어쨌든 청와대에서 근무하거나 여러 가지 또 기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언을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어떨까. 그리고 굳이 이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탁현민 전 비서관은 북한의 심야 열병식 말고도 자신이 영향을 미친 게 또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 영상 공개됐을 때 우리 언론들, 국민들도 야 지금까지 보던 북한 영상, 발사 영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데 아니 저 연출, 편집 기법을 탁현민 전 비서관이 조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표현하면 그랬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치마 열병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직접적인 조언을 했고 이 사안, 그러니까 본인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발언은 내용은. 그러니까 뭐 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 전 비서관이 정말 그렇게 한 건지 또 그걸 북한이 그대로 받아서 한 건지는 제가 좀 확인이 안 되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혜연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또 공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게 뭐 어쨌든 이거는 좀 국민들한테 밝혀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일 수 있잖아요. 본인의 실적으로는 뭐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굳이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삼가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또 언론 인터뷰나 다른 기회가 있을 텐데 사실 민감한 사안일 수 있잖아요. 저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은 공직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건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발언 내용, 인터뷰 내용이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지금 밝힌 게 문제라는 건가요? 참 황당합니다. 이 밝힌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언들을 더군다나 청와대가 어떤 곳입니까? 국가의 핵심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와대에 있는 지금 비서관이 이런 사안들을 북한에 북한이 열병식 왜 합니까? 저 목적이 뭐겠어요? 결국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 탁현민 행정관이 무슨 북한 지금 의전비서관인가요? 김정은의 의전비서관인가요? 아니 저런 식의 조언을 한다는 게 저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를 뻔히 알면서 더군다나 이게 반매하면요.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군사적으로 우리가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북한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동원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저기에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근데 밤에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정말 반인권적이죠. 저 밤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자, 그걸 그러면 행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우리가 조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거 말을 지금 밝힌 게 부적절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즉,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가 북한의 저런 행사를 조언하고 북한은 그것에 따라서 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피해로 오는 겁니다. 저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그리고 저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가진 무기를 식별하지 못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를 지금 탁현민 비서관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요, 밝히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무슨 조언을 했는 것인지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얼마나 우리 국익에 해쳤는지 이 부분도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 두고 보수단체가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어제 자유대한, 호국단 등 3개의 보수단체는요. 탁 전 행정관이 이 북한의 열병식에 조언을 해줬다고 언론을 통해 자인을 했다면서 이는 형법상 일반 이적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래서 12일 오전 경찰청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탁현민 전 비서관 과시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발언이, 자기의 조언이 북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과시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 왜 참모들이 눈이 2개고 귀가 2개인 줄 알아요? 이분 대신 하고 말을 줄이라는 거예요. 새치혀가 설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정부의 비서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분은 정말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아니,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이분이 SNS 글을 올리면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동성애가 정신병입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본인이 버젓이 본인의 SNS에 올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화가 나는 것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아마 이제 누리꾼과 논쟁이 좀 붙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 저는 이 말을 보고 야, 이 사람은 대체 우리나라 국민일까 일본 국민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지금 저 표현을 쓴 거예요. 화대?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님들을 대상으로 저런 표현을 쓴 거잖아요, 지금. 그 위안부 할머님들이 진짜.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이 화대를 받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발언이에요.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또 정광훈 목사 있잖아요. 이분이 자유일보라고 극우 세력에서 만든 자체 언론이 있어요. 그 언론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평강공주로 치켜세우고 외모를 칭찬하고 이런 글을 쓰고, 그러니까 이런 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 한 거 비판받아 마땅해요. 근데 만약에 현 정부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비서관으로 선택해서 쓸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검증 안 합니까? 이분이 비서관으로 임명된다고 하면 아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 인사청문도 안 거친다 하지만 검증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어떤 글을 올렸는지 다 점검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비서관 쓰면 안 돼요. 특히 더 황당한 건요. 다문화 비서관이에요. 종교 다문화. 다문화라는 거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시대의 소수계층,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 동성애자들도 소수계층에 포함된다고 저는 봐요. 위안부 할머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들을 대변해야 될 입장에 서야 되는 사람이 지금 그분들을 공격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분을 비서관으로 임명하려는 생각을 했는지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뭐 논란 지금 일파만파인데 해명을 본인이 하기는 했습니까 혹시? 근데 이걸 해명으로 봐야 할지 또 다른 망언으로 봐야 할지 글의 수준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네. 개인적으로 동성애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흡연자가 금연 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질환이나 병에 또다시 비유하는 말인 거고요. 그리고 밀린 화대에 관련한 것도 지나친 발언 깨끗하게 사과인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개인 간 언쟁을 하다 일어난 일이지만 지나친 발언이었다. 이런 말은 사과가 아닙니다. 변명이라고 보통 우리가 하죠. 네. 그런데 저는 뭐 최진원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 다문화 비서관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임명이 됐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고요.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것이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사, 징계까지 받았던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세운 것.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공정, 상식인데 인사를 이렇게 하면 그 가치가 사실 많이 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로 그치지 않고 오늘 또 SNS에 문제가 될 만한 논란을 일으킬 만한 또 얘기를 썼다면서요, 최진원 교수님. 예, 여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쓴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사과해야 그렇죠.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해명이라고 하는 게 보면 또 다른 여성들에 대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발언을 또 했어요. 뭐라고 썼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성 인구의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참. 아니, 저는 좋습니다. 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양반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착취했다.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해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쓸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위안부 할머님들이 그런 권력 구조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를 이유랄까요? 아니면 어떤 논리를 제공하는 걸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 나름대로 비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잘못됐다. 비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해명하는 가운데 본인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여성의 절반 이상은 성착취 노예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성적 착취에 대해서 비교하는 듯한 내용으로 얘기했다. 이게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성들이 들을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해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대체? 저는요. 상처난 것에 소금을 더 뿌리는 격이다. 이렇게밖에 네. 얘기할 수 없어요. 정치권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진영 기자님.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 발언을 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요. 종교 다문화 비서관 자리는 다양한 종교와 다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 공감이 전제돼야 된다. 그런 자리에 김성애 비서관의 태도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고요. 배진규 정의당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다시 언급하기도 저급한 수준의 김 비서관의 지난 발언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윤 대통령이 망언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면 즉각 해임 조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검증이라는 걸 하긴 합니까? 왜? 이거 이런 정도는요. 과거 글 이런 거는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디지털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SNS를 많이 하니까 자신이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 뭐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김성애 비서관의 발언은 이거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다면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빨리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발언 자체가 보면 과학적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그다음에 또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의 자기의 어떤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되는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으로서 올바르지 않다. 저는 빨리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까? 쾌도난마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지켜볼게요. 진짜 지켜볼 거예요. 어떻게 할지.